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상강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피디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피디님도 날이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아. 네, 이쁜 피디님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못 봤죠? 네. 못 보는데 뭘 말을 못해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상강인데요. 상강에는 이제 주제 3이랑 주제 4랑 두 개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주제 3 뭐냐면 위도와 인간 생활이래요. 그래서 위도랑 위도에 따라서 인간 생활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배울 건데 그럼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 생활이 다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위도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나타난대요?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왜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지구가 뭐 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길 때문에 무슨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일사량 차이가 발생한다. 일사량이 뭐냐면 햇볕에 받는 양이야. 즉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햇볕에 받는 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피디님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중계동 호랑이 쌤은 네. 얼굴이 막 둥글둥글하고 네. 너업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네. 얼굴이 시커매요? 아, 선생님도 얼굴이 이렇게 지구처럼 둥글한데 일사량의 차이가 없이 그냥 다 시커먼냐고? 네. 아. 네, 그 선생님 얼굴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는 양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지구처럼 큰 거는 받는 양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피디님 너무 예리한데. 아이, 너무 예리.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일사량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봅시다.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태양에서 요렇게 저희도 햇볕을 쏴줘요. 그러면 저희도는 햇볕을 얼마큼 받아요? 요만큼을 받죠. 그 다음에 중위도도 똑같이 햇볕을 쏴주면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햇볕을 받네요. 반면에 이제 고위도 같은 경우는 고위도를 봤더니 햇볕을 받는 양이 엄청 많죠. 즉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같은 양의 빛을 쏴주지만 지구에서 받는 그 햇볕의 양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즉 같은 양을 쏴줘도 저희도는 햇볕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뜨겁지. 근데 중위도는 그 다음보다 뜨겁고 그 다음에 고위도는 햇볕을 받는 양이 점점 많으니까 햇볕의 양이 줄어들어요. 기온이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저희도 같은 경우는 햇볕의 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온이 높게 나타나요. 반면에 중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보다는 상당히 온화하게 나타나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서 햇볕의 양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도부터 고위도까지 나타나는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냐면 뜨거운 기후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열대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기후가 나타나는데 온대 기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대 기후가 나타나요. 반면에 이제 고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춥기 때문에 무슨 기후라고 하냐면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기후도 다르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위도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다르고 기후도 다르다고 배웠죠. 그러면 그 기후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더운 애들은 어떻게? 옷을 다 벗어.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럼 어떻게? 보기 너무 좋잖아. 그지?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에 이제 여자분들 이제 어떻게? 나시티 입고 이제 핫팬츠 입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참 좋잖아. 그지?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옷을 이렇게 다 막 껴입어. 그러니까
별로 좋지도 않고, 그지? 예, 그래. 요즘에 별로 안 좋아. 요즘에 지금 겨울이니까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선생님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기대해봐요. 왜? 그럼 또 여름이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다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고위도에는 아까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한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났는데,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의가 어떠냐? 옷이 어떠냐면, 두꺼운 옷을 입어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두꺼운 옷. 그죠? 예, 그 다음에 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음식을 어떻게 해? 저장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장 음식 같은 걸 먹고,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 가옥 같은 것도 상당히 어떻게 해? 폐쇄적인 가옥으로 살고 있어요. 됐죠? 반면에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온대와 냉대 기후 두 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온대하고 냉대하고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계절마다 다 다르겠지? 봄에도 다르고 여름에도 다르고 가을에도 다르고 겨울에도 다르고 우리 친구들도 다잖아. 봄에는 뭐 이쁜 이렇게 노란색 코트 같은 거 있고 여름에는 선생님 좋아하는 그 다 이렇게 좋은 옷 있잖아. 그런 거 입고 이제 가을에도 이제 뭐 코트 같은 거 있잖아. 바바리 코트 막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가을가을에 그런 코트 입고 겨울에는 어떤 거 입어요?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다녔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나 놀스 뭐야? 뭐 나는 난 자유인이야. 막 그래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다른 의식주를 입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어?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그랬죠? 열대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얇고 짧은 옷, 나시, 핫팬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그 기온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죠? 금방 상하죠. 여름 되면 우리도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뭐 입냐 그 맵고 짠 음식 같은 거 있죠. 저기 우리나라도 이제 저기 전라도나 이제 경상도 이런 남쪽으로 내려가면 음식이 짜고 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요. 그다음에 집은 어떠냐면 고상가옥이라고 해서 이제 집이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땅바닥 위에 떠 있어. 왜 떠 있냐면 그 땅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열기를 어떻게 날려버리기 위해서 땅이 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고상가옥 같은 걸 짓고 산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뭐냐면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래요. 아까는 뭐였어?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위도에 따라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뭐 중위도는 계절이 어떻고 고위도와 저위도는 계절이 어떻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인은 뭐 때문이냐면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은 요렇게 요게 자전축인데 요 자전축이 중심이 돼서 지구가 돌아가는 건데 이 자전축이 얼마?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위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그렇지.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미니 특강. 그렇지. 이제 미니 특강 해야겠죠.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왜 위도에 따라서 계절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미니 특강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태양 주변을 어떻게 이렇게 공전한다 그랬죠.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쪽에 지구에 왔을 때가 지구가 이쪽에 왔을 때랑 지구가 이쪽에 왔을 때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왜 계절이 나타나는지. 일단 지구가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왔을 때는 언제냐면 그 우리나라 입장, 즉 북반구 입장에서는 6월과 8월이었을 때 지구가 이쪽에 나타나요. 즉 태양의 왼쪽에 나타난다 이거죠.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이런 식으로 쏴주면 중위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태양과 거리도 가깝지만 태양을 어떻게 해? 수직으로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 뜨거워. 그래서 이 북반구 중위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때 여름이 나타나요. 됐지? 반면에 이 남반구에 있는 중위도 애들 있죠. 이 남반구에 있는 중위도 애들은 아무래도 북반구 중위도보다는 태양빛을 적게 받고 그다음에 거리도 멀잖아. 그러니까 추워. 그래서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겨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면에 이 저희도는요. 북반구 중위도와 남반구 중위도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태양의 빛을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뭐 계절과 관계없이 그 태양빛이 많이 받아요. 됐죠? 반면에 고위도 같은 경우는 북반구 고위도나 남반구 고위도 모두 태양빛이 어떻게 받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태양빛이 적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1년 내내 추워. 계절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 이해되셨죠? 즉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가 여름이 나타나고 이 남반구 중위도가 겨울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화가 없어요. 거의 1년 내내 뜨겁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춥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반면에 이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해서 어떻게 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태양이 또 이렇게 빛을 쏴주면 직각과 가장 가까이 받는 곳이 어디야? 이번에는 남반구 중위도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남반구 중위도가 이번에는 여름이 나타나는 거고 북반구 중위도는 어떻게 돼? 거꾸로 돼서 여기가 겨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저위도 같은 경우는 항상 또 이때도 이 둘 사이보다는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태양의 양이 뜨겁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뭐가 하나가 중요하냐면 이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와 남반구 고위도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 봐. 태양빛을 이렇게 쏴주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 이 고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태양빛을 계속 받아. 왜? 태양은 이렇게 비추면 이쪽은 낮이야. 근데 이쪽은 밤이 되지. 태양빛을 받지 않는데. 근데 고위도 같은 경우는 돌아도 어떻게 해? 계속해서 태양빛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낮이야.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백야 현상이라고 그래. 여름에는 북반구 고위도에서는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면에 이 남반구 고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쏴줬는데 여기가 다 안다. 안 닿잖아. 그러니까 계속 지구가 돌아도 어떻게 해? 하루 종일 밤인 거야. 그래서 이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루 종일 밤이다. 알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12월, 2월 겨울이 되면 이게 반대로 나타나요. 북반구 고위도는 태양빛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 종일 밤이야. 극야. 남반구 고위도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도 빛을 계속 받아. 하루 종일 낮이야. 그래서 뭐야? 여기서는 이제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우리 친구도 이제 계절이 왜 그 위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해되셨죠?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이제 미니 특강 바탕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계절 변화가 없다라 그랬죠. 그래서 고위도 같은 경우는 계절 변화가 없어요. 1년 내내 기온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1년 내내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그랬고 이제 저희도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가 있다 없다 계절의 변화가 여기도 역시 없고 여기는 기온이 항상 어떻다? 여기는 기온이 항상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중위도라고 했죠. 중위도. 중위도는 계절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중위도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있다 그랬어? 어떻게?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야. 그럼 이걸 어떻게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농산물을 교육하고 있어요. 즉 북반구랑 남반구랑 여름이 반대잖아. 즉 여름에 보통 작물이 재배가 되잖아요. 즉 북반구 여름에서 이제 작물이 막 재배돼. 근데 남반구에서는 재배가 안 되지.
반면에 남반구가 여름이야. 그럼 북반구에서는 재배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재배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는 곳으로 어떻게 해? 농산물이 이동해서 높은 가격에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있는데 북반구가 인구가 많을까 남반구가 인구가 많을까? 북반구가 인구가 훨씬 많단 말이야.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북반구가 그 대륙이 훨씬 크다고. 그래서 북반구가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보통 남반구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면 그 남반구의 농산물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북반구로 농산물이 많이 이동돼요. 그래서 남반구에서 농산물이 재배될 때 북반구로 높은 가격에 수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산물이 교육되는데 이런 농산물 교육되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밀이나 뭐 키위 같은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관광산업이야. 지금 만약에 겨울이야. 그럼 어떻게 너무 춥잖아. 그럼 어떻게 나는 따뜻한 데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찜질방 가? 에이, 그럼 안 되잖아. 찜질방 말고 어떻게 진짜 햇볕이 뜨거운 곳으로 가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남반구로 가면 계절이 반대니까 남반구로 관광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따뜻한 곳을 찾아서 어디로 많이 가? 뭐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로 많이 관광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가 다른 풍경이야.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잖아요. 이건 세계 공통이란 말이야. 남반구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르진 않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북반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두꺼운 옷, 털옷 입고 모자 쓰고 이러고 막 산타 할아버지가 오잖아.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면 뭐야? 여름이잖아. 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두꺼운 털옷 입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산타 할아버지 더 죽는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그 남반구의 산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반바지, 반팔 입고 막 애들 선물 나눠준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그렇고.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북반구랑 남반구랑 집의 위치가 좀 다른데, 북반구는 우리가 이제 집을 얻을 때 무슨 향 집을 얻을까? 우리 피디님. 남향. 그렇지, 남향집을 얻어. 왜 남향집을 얻죠? 그렇지, 태양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 이 적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어디를 향해야 돼? 이 적도를 보고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반구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집이 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남향의 집을 얻는 반면에 이 남반구 애들은 적도가 어디 있어? 남반구 입장에서는 북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남반구 애들은 어떻게? 북향 집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남반구와 북반구 어디 중위도에서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주제 4 경도에 따른 인간 생활이래요. 경도에 따라서 인간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배울 건데 경도에 따라서는 무슨 차이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이게 시간의 차이가 왜 나타나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뭐 하기 때문이다?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자전. 우리 아까 배웠어. 그 계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가 뭐 하기 때문이야? 공전하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뭐 하기 때문이야? 자전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지구는 이제 원이니까 360도죠. 근데 그게 뭐야? 하루에 한 바퀴니까 몇 시간? 24시간. 지구는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 거야? 24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1시간 동안 지구는 몇 도를 돌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우리 피디님 이거 계산하실 때 얼마 나와요? 15도. 얘 수학 좀 하셨나 본데?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응. 1시간에 몇 도를 도는 거야? 지구는 1시간에 15도를 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응. 그래서 지구는 1시간에 15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또 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 좀 지워졌는데 표준시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대. 표준시는 뭐냐면 국가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래요. 국가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이 있고 뭐 미국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게 뭘로 의해서 결정되냐면 각 나라마다 뭐가 있냐면 표준 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 경선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각 나라에 지나가는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선에 지나가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이제 표준 경선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이 표준 경선이 뭘 결정하는 거야? 이 표준시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표준 경선이 얼마냐면 동경 135도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되셨죠? 우리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동경 135도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위치는 뭐인 거야? 동경 135도인 거야.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어가 있대. 어떤 나라들이 그럴까? 그치? 어떻게? 동서로 긴 나라들은 경선이 많이 지나가죠? 그럼 뭐, 이 표준 경선도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로 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여러 개로 써. 어떻게 쓰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무려 시간이 몇 개가 있어? 11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길죠? 네, 미국도 몇 개냐면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만큼 이제 또 동서로 긴 나라가 누가 있냐면 이제 중국 있죠, 중국. 네, 중국도 길어. 근데 중국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시간을 몇 개만 쓴다? 하나만 쓴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미국이랑 동서 길이가 똑같은데 미국은 5개를 쓰는데 중국은 왜 하나를 쓰냐면 중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딱 통일을 한 거야. 나라의 시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혼돈수로 그러니까 뭐 베이징 수도를 기준으로 하나만 시간을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특이하게 상당히 시간을 하나만 쓴다.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들을 배웠어. 뭐 배웠냐면 1시간에 15도를 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쓴다라는 요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차 계산을 할 건데 이 시차 계산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 넣고 얘기하는데 1학년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될까요? 미니 특강! 그렇지, 미니 특강.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입니다. 선생님 미니 특강 시차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시차 계산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만의 방법을 준비해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방법을 딱 보고 요거 그대로 가지고 돼. 문제를 풀어보면 진짜 돼. 안 되는 것도 돼. 믿음이 좀 오나? 안 오나? 에이, 와야지. 선생님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선생님 이제 시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뭐라고 그랬어? 본초 좌우선이라고 했죠. 본초 좌우선은 영국을 지나고 몇 도다? 그렇지, 0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네, 이쪽 지역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동경이라고 표현하죠. 이 동경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본초 좌우선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이 날짜 변경선. 이 날짜 변경선이 동경 180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부터 어디까지야? 동경 180도인 이 날짜 변경선까지 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요. 이쪽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서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서경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경 180도인 이 날짜 변경선까지 가는 거예요. 즉, 이 서경 180하고 여기 쪽에 있었던 동경 180도인 둘 다 날짜 변경선. 즉, 이게 뭐야? 같은 선이란 말이에요. 같은 선. 아시겠죠? 즉, 이 본초 좌우선, 지구가 있었을 때 이 본초 좌우선의 뒤쪽, 전반대 뒤쪽에 있는 선이 뭐야? 날짜 변경선이고, 이 본초 좌우선과 이 날짜 변경선은 총 몇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180도 차이니까 12시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돼. 왜? 360도가 아까 얼마였어? 24시간이지. 그거의 절반 180도는 어떻게? 그렇지. 12시간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참고로 이 날짜 변경선은요. 본초 좌우선과 달리 이 날짜 변경선 어떻게 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을까? 여기에 나라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나라가 지나가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해? 날짜가 2개가 돼버리는 거죠. 시간도 여러 개면 혼란스러운데 날짜가 2개야. 그럼 어떻게? 너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꾸불꾸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요 나라가 뭐냐면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이제 가장 날짜 변경선 동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 동경은요, 시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시간이 어떻다. 빠르다. 빠르다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경은 시간이 어떻다? 느리다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시고, 시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여기 선생님 써놨어. 15도는 1시간이고 우리나라는 동경 몇 도다? 135도를 쓴다. 동경 135도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이쯤에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경 몇 도다? 135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영국과의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영국과 우리나라는 영국은 0도고 우리나라는 135도니까 총 몇 도의 차이가 나요? 135도의 차이가 나죠?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1시간에 15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135 나누기 15 하면 얼마야? 9. 아, 그럼 영국과 우리나라는 몇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야? 9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영국보다 동쪽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다? 빠르다 그랬죠? 즉 영국보다 우리나라가 9시간이 어떤 거야? 9시간이 빠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럼 만약에 지금 1시야. 영국이 1시야. 그럼 우리나라는 몇 시야? 10시가 되는 거죠. 9시간을 더해주면 되니까. 됐죠? 그럼 서경에 있는 나라도 한번 해볼까요? 서경. 이 서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나오는데, 미국은 시간을 여러 개 쓴다 그랬죠? 미국 LA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LA는 서경 120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중요할 점 뭐냐면, 우리나라 동경 135도는 외우셔야 돼.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지역의 이 경도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 문제에 주거든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여기 몇 도인지 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왜? 문제에 준단 말이야. 뭐만 외우면 돼? 우리나라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보자. 미국 LA는 서경 120도래요. 그러면 둘이 영국이랑 몇 도 차이 나요? 그렇지. 120도 차이 나죠? 그럼 120 나누기 15 하면 몇 시간이야? 그렇지. 8시간. 아, 미국 LA랑 영국은 8시간인데 LA는 영국보다 어디 있어? 서쪽에. 그러니까 느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영국이 10시야. 그러면 미국 LA는 몇 시야? 2시란 말이야. 8시간이 느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미국 LA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 합치시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합쳐졌나요? 총 몇 도 차이가 나죠? 255도의 차이가 나죠? 255도는 몇 시간이야? 17시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어떻게?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7시간 어떤 거야? 빠른 거란 말이야. 즉 우리나라가 18시야. 우리나라가 18시. 즉 6시야. 그러면 미국은 몇 시인 거야? 1시가 되는 거겠죠. 우리 친구도 이제 시간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요걸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풀려 안 풀려? 다 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잘 이해되셨나요? 네.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나요? 어떻게 잘 이해되셨어요?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죠? 네. 선생님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인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 돼. 선생님 방법처럼 문제를 풀어봐야지 우리 친구들이 시차를 꽉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울 내용이 뭐냐면 시차와 인간 생활이래요. 그래서 시차의 영향, 즉 시차의 영향이 뭐냐면 시차가 다른 지역의 시간을 고려할 줄 알아야 돼. 우리나라와 다른 지역은 시간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시간을 어떻게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른 나라의 뭘 우리 친구들이 고려하셔야 되냐면 스포츠 생중계 시간을 우리 친구들도 고려할 줄 알아야 돼.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 있죠. 박지성 선수가 이제 축구 어디서 했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했었잖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치?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박지성 그걸 보려면 어떻게? 새벽에 봐야 돼. 왜 새벽에? 걔네들은 축구를 새벽에 하나? 그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녁 10시예요. 저녁 10시면 아까 우리 배웠어. 영국이랑 시간이 몇 시 차라 그랬죠? 9시간의 시간이 차이 나요. 그러면 영국은 몇 시인 거야? 1시인 거야. 1시. 근데 만약에 영국도 이제 축구를 어떻게 낮에 하거나 좀 저녁 때쯤 하겠죠.
그러면 한 7시라고 합시다. 7시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9시간이 빠르니까 7시는 몇 시냐면은 19시잖아. 24시간 19시. 근데 여기다가 언제 9시간을 더하면 몇 시가 되는 거야? 28시니까 28시라는 건 없고 어떻게 새벽 4시가 되겠죠. 아, 영국에서 7시에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는 몇 시에 보게 되는 거야? 새벽 4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스포츠 생중계 시간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박지성도 보고 이제 LA에서 이제 야구하는 누구 유현진 선수의 경기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무슨 훈련이 있냐면 네, 시차 적응 훈련이 있어요. 이 조만간에 이제 또 열릴 게 뭐냐면 이제 브라질 월드컵 있죠. 브라질이랑 우리나라도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전날 딱 가서 바로 축구를 하나? 아니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먼저 가서 연습을 하고 월드컵을 하죠. 왜 그럴 거야? 그 우리나라와 그 나라 어떻게 시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시차를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가서 시차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차가 다른 지역에 어떻게 시간을 고려할 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뻥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시간이 똑같아. 시차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일본도 동경 몇 도를 쓰는 거야. 일본도 동경 135도를 쓰기 때문에 영국보다 똑같이 9시간이 빠른데 이런 거지. 아, 나 일본에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 아, 졸려 죽겠어. 이런 뭐야? 아, 뻥인 거란 말이야. 왜? 시차가 없는데 시차 적응한다고 뻥친단 말이야. 그런 친구 있으면 어떻게 한 대 쥐어 박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제 배운 친구들이잖아. 이제 뻥치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그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차를 활용하는데 시차를 어떻게 활용하냐? 산업에서 시차를 활용한대요. 산업에서. 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디냐면 네, 인도랑 미국 사이에서 그래요. 네. 인도랑 미국은요, 총 몇 시간의 시차가 나냐면 약 12시간의 시차가 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7시에 했어. 그럼 미국은 그때 몇 시야? 아침 7시가 됐죠. 아침 7시. 퇴근했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 미국에 넘겨주는 거야, 인터넷으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해? 그 일을 받아서 계속 일을 하면 돼. 그럼 미국에 또 저녁 7시가 됐어. 그럼 퇴근을 하지. 그걸 어떻게 다시 인도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인도에서 또 바로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산업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도 나타나요. 시차를 활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산업인데,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해줬어. 어디를 얘기해줬냐면, 선생님이 키리바시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키리바시는 그 시차에서, 그 시간에서 어떻게, 가장 동경 180도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즉, 세계에서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니네 이제 얼마 전에 그 새해가 되면 항상 뭐해? 뭐 보러 가? 해돋이 보러 가죠. 그래서, 근데 나는 해돋이는 그냥 보러 가기 싫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해를 빨리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독도까지 가잖아. 왜? 태양이 동쪽에서 뜨니까 가장 동쪽으로 가서 시간을 먼저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키리바시가 이제 시간이 가장 빠른 곳이기 때문에 새해에 가장 빠른 시간을 느끼고 싶어. 태양을 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키리바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키리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맞이 이제 축제 같은 것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이용하고도 있기도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제 3, 주제 4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 해봐야겠죠? 네, 문제풀이! 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네, 근데 오늘 그 주제가 3이랑 4 두 개 다 합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어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위도에 따른 생활 모습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일단은 저희도는 열대기후 맞죠? 그 다음에 고위도는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맞고. 저희도는 더우니까 얇고 간단한 옷. 선생님이 좋아하는 옷. 그죠? 고위도는 온몸을 감싸는 두꺼운 옷이다. 맞고. 그 다음에 저희도 같은 경우는 더워서 어떻게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향신료나 맵고 짠 음식을 먹는다 그랬는데 저장 음식을 먹는다. 저장 음식은 고위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도는 개방적, 더우니까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개방적이고 고위도는 추우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폐쇄적이다.
저희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고 고緯도는 기온이 낮다. 예, 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계절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예, 적도 부근 지역은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죠. 기온이 1년 내내 높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케이 맞고. 2번 태양과 가까운 지역은 여름, 먼 지역은 겨울입니다. 그죠? 태양과 가까우면 뜨겁다 그랬죠. 그래서 여름이 되고 먼 지역은 겨울입니다. 맞고. 3번 태양의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긴 지역은 겨울이다. 그지?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태양과 가깝고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야. 태양이랑 수직으로 받으면은 뭐라 그랬어? 여름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낮의 길이가 긴 지역은 여름인데 뭐야? 겨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틀린 거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4번은요. 지구가 기울어진 채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계절이라 그랬죠. 맞고요. 5번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계절이 서로 반대. 그죠? 중위도 지역에서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이제 주제 4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제 4번에 이제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어이구, 좀 잘하죠? 자,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시차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커진다? 시차는 뭐야? 경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적도는 뭐야? 위성과 관련이 있잖아. 1번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그럼 1번이 정답이네. 벌써 1번이 정답이 나왔고. 2번. 지구는 경도 15도마다, 그치?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 난다 그랬다. 오케이, 맞고요. 동서로 긴 나라들은 경선이 여러 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 시차를 많이 쓴다라 그랬죠. 그래서 맞고요. 4번.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뭐하기 때문이다? 자전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고. 본초 자오선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간이 빠르고 서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5번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1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날짜 변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날짜 변경선은 본초 자오선의 반대에 있는 거라 그랬죠. 정반대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맞고. 본초 자오선과 12시간? 12시간은 하루잖아. 그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건데 본초 자오선하고 날짜 변경선은 180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 그럼 몇 시간이야?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되겠죠. 이게 틀린 거네.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될 거고. 3번. 동경 180, 서경 180 아까 만난다고 했잖아. 오케이 맞고요. 4번.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동해에서 서로 이동할 경우 하루를 더해줘야 된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 때는 시간이 빠르고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시간이 느리다 그랬죠. 근데 날짜 변경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시간이 빠른 지역이고 이쪽이 어떻게 시간이 느린 지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라 그랬냐면 동해에서 서로 가면은 여기가 시간이 빠르니까 하루를 어떻게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할 경우는 하루를 더해준다. 맞단 말이야. 즉 본초 자오선은 이쪽이 가면 빠르고 이쪽이 느린데 날짜는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날짜 변경선과 본초 자오선의 동서로 움직일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한 국가 내에서 날짜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 때문에 일부 지역은 어떻게 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키리바시 예를 들었잖아요. 키리바시 이렇게 휘어져 있어. 한 나라에 여러 개의 날짜가 나타나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예요?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문제풀이까지 한번 다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이해되셨나요? 미니 특강이 2개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해는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